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도 섹터 공략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해답을 얻어볼 텐데요. 오늘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수요일이 좀 자주 쉬는 날에 들어가서인지 오랜만에 대표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한 3, 4주 만에 여러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일단은 새해, 해가 바뀌고 나서 저희 첫 시간인데 오늘 국내 증시도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간밤 미증시가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강한데 특히나 삼성전자가 부진한 어닝 쇼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형주 중심으로 아무래도 시장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파악해 봐야 될 텐데 외국인들의 수급 덕분일까요? 배경과 함께 지금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뭘 사야 될까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가장 큰 현 시점에서의 고민일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고객 예탁금의 증가입니다. 고객 예탁금과 거래량은 주식시장에서의 선행 지표이죠. 먼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12월 같은 경우는 고객 예탁금이 50조 초반 또는 49조 원까지 내려가는 현상들을 보여준 가운데서 올해 들어서 57조, 지금은 한 55조 정도 되고 있지만 예탁금이 증가하는 추세에서의 현상을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지수가 올라간다는 관측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외환시장 안정화입니다. 지난 그 트럼프 그 대통령 후 그 당선자가 그 보편 관세에 대해서 유연한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뉘앙스의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 강세 기조가 무너지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따라서 국내 원달러 환율도 최근 고점 대비해서 한 20원 이상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세 번째 요인은 악재가 반영이 되지 않는 시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뭐 시장에서도 안 좋을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고 실제적으로 좋지 않은 실적에서의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주가가 충분히 반영돼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악재로서의 반응하지 않는 시장.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의 시장은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끌어와서 그럼 내가 가진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될까? 라고 판단하셨을 때는 지금 전체적인 수급적 측면이나 증시 주변의 여건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의 이 흐름이 앞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 흐름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정상시장으로 회복되는 과정, 지수적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한 2,6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지금의 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고 싶어서 굉장히 근질근질 하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좀 더 가지고 가시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강세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 타이밍인가 이걸 고민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코스피 지수 2,600선 바라보면서 좀 더 기다릴 때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2,520선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으로 우리 방향을 잡고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자동차 쪽이요. 그동안 로봇 관련해서 좋은 뉴스도 있었고 전기차 보조금 이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섹터는 가는데 자동차가 좀 못 갔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은 시가 대비해서 오름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고환율 국면에 대한 뭐 수혜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입에서 보편 관세 완화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좀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서 주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매도 자리를 찾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진행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나마 현금 자산이 있는 분들은 뭘 사야 될지 괜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까? 좀 올라왔는데 좀 부담스럽다. 그럼 다음에 움직일 종목이 뭘까? 아직 판단이 안 서고 있다.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 이후에 반등을 줄 때요. 첫 번째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등등등 하여서 최근까지 해서 많이 빠졌던 업종의 종목들이 하락을 주었죠. 그리고 일정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수가 일정 구간에서 흐름이 진행이 되었고 회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주가 움직임의 흐름이 나타나는 섹터는 저평가 종목. 이 저평가 종목이 부각되는 시점은 기관이 주식을 막 사들어올 때입니다. 주식의 바닥점에서는 외국인 선물이라든가 또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에서 바닥점에서 주식을 사 들어오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요.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관이 삽니다. 펀드를 중심으로 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 업종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서 우리 수정 앵커가 자동차 업종에 대한 트럼프 우호적 변화, 관세에 대한 우호적 변화라든가 미 시장이 전날 전체적으로 하락을 보인 반면에 운송 섹터는 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제가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동차 업종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도 아니고 바이오도 아니고 왜 자동차일까라고 네.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해 1월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섹터의 흐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형주는 선제적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자동차 업종은 지난 1월에 가장 강했고요. 또 지난 6월부터 조정이 시작이 됐어요. 가장 먼저 조정을 받습니다. 반도체는 8월, 바이오는 11월부터 조정을 받았거든요. 자동차 업종은 6월, 7월에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해서 최근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의 상황을 보게 되면 견조한 하방 경제, 그러니까 주가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리 빠져서 주가가 견조하게 현 지수 구간, 가격 구간에서 버티고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기간 조정 내지는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개선된 흐름들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면 이때 자동차 업종이 활발하게 주가 움직임에서의 개선된 현상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도 아니고 바이오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왜 자동차냐고 질문하신다면 다음 장, 그러니까 다음 주나 우리가 주도체 섹터 공략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내일 장 또는 다음 주 시장을 겨냥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현 시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를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먼저 또 조정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좀 길게 횡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반도체나 뭐 조선이나 제약바이오 이런 거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거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 업종을 공략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관련해서 뉴스들이 좀 여러 가지 있어서 짚어볼 텐데 미국의 세액공제 전기차 모델 명단에 현대차, 기아가 처음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북미에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자동차용 강판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제철이죠. 미국의 제철소 건설을 검토한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아직 사측에서 공식 입장 내놓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검토라는 것 자체만 봤을 때도 이거는 뭔가 긍정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확정된다면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US 스틸이라고 하는 미국의 철강 회사가 신일본 제철에 인수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 부분을 트럼프 당선자가 리젝, 그러니까 인수 안 된다라고 진행을 시켰지 않습니까? 회사 측에서는 이 부분에도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럴 때는 회사 폐쇄를 할 수도 있다. 왜냐 하냐면은 미국의 철강 업종 자체는 침체 산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이 철강업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일본 제철 회사가 미국 UST를 인수한다라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는 현대제철이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요 반대적 측면으로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생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호재입니다. 자동차 업종 전체에 대한 호재이기도 하면서 현대 제철에 대한 호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민감한 내용에서의 정치적 문제와 결합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면서 긍정적인 내용이긴 맞습니다. 자동차 업종과 철강 업종에 대한 현대제철에 대한 내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자. 단 호재성 재료로 앞으로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제철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검토 중이지 확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길게 봤을 때 충분히 호재성 뉴스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뉴스 또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것들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동차 업종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 주셨는데 자동차도 딱 나눠보면 완성차와 부품주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거 관심주로 좀 보세요? 자동차 업종은 다른 섹터와 다르게 완성차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부품주가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완성차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부품주라고 성격을 규정짓기도 애매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인데 타이어네요, 타이어.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가기 위해서는 기아 그리고 현대차가 먼저 네. 움직이는 스타일 형성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요. 반면에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는 타이어 업종은 국내 내수보다는 수출이 위주로의 기업들입니다. 예. 전체 매출에서 한 90% 정도가 전체 수출이거든요. 최근까지 해서 이 수출 관련해서 환율 관련 수혜에 대한 영향도 측면에서 주가 반응이 되지 않았고요. 예. 시장 전체적으로 약세 국면에서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흐름에서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또 전체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는 전기차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 개선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제가 앞서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시장이 하락 이후에 반등을 줄 때는 첫 번째는 낙폭과대, 두 번째는 저평가 종목이 움직인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평가되어진 측면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한국 타이어 종목이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PBR도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현 시점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지난해 7월인가 8월인가에 아마 크게 주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자회사 하론 시스템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을 회사가 쓴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인수 완료가 됐습니다. 네. 증자에 참여해서 인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악재에 대한 우려도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는 측면으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4만 원 이하권대에서 관심을 노려보시면 충분히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 추가적인 흐름에 개선된 상황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타이어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또 이전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꾸준히 봐야 될 텐데 현재 시점에서 한 매수가는 4만 원 이하 정도에서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 3만 7천 원의 손절가를 가지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S 하나만 받고 마무리할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와, 단기간에 80%가 넘는 상승률을 그렇죠. 가져갔는데 이게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된다라는 이슈부터 해서 CES 2025까지 여러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작용했지만 사실 이거 이제 다 좀 소화를 하고 이제는 좀 차익 물량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주가 방향성 어떻게 볼까요? 고민스럽죠. 예. 결론은 더 가는 건데 최근에 상승치에 대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일부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가격적으로 볼 때는 21만 원 전후로 한 가격을 찍어주고 다시 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사고 팔고 해서 적절하게 유효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지고 오신 분들하면 지금 매도 자리 아니고요. 좀 더 흐름에 있어서 보유하는 측면 21만 원까지 내려왔다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가기 위한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다 얘기를 주셨네요. 21만 원까지는 조정하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